이번에 살펴볼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된 송 오브 호러입니다. 송 오브 호러는 스팀을 통해 2019년부터 1년에 걸쳐 총 5개의 에피소드가 순서대로 발매되어 2020년에는 모든 에피소드가 하나로 엮여 완성된 컴플리트 에디션이 발매됐죠. 그리고 2021년 5월 이 컴플리트 에디션이 플레이스테이션 4로 발매되어 콘솔에서도 송 오브 호러를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송 오브 호러는 인기 작가 허셔의 저택에 방문한 출판사 직원 데니얼이 저주받은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되는데요. 이때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괴기현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상을 파헤친다는 스토리입니다. 무려 스토리를 진행하는 도중 사망한 등장인물은 다시는 게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장점부터 천천히 얘기해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장점은 랜덤 이벤트입니다. 플레이어는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맵 곳곳을 탐색해야 하는데 이미 갔던 곳을 계속 헤매더라도 이 랜덤 이벤트로 인해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게 되죠. 무작정 플레이어를 놀래키기 위한 점프 스퀘어와는 달리 적당하게 플레이어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시스템입니다. 두 번째 장점은 긴장감 있는 스토리입니다. 우연히 저주의 노래를 듣게 된 데니얼을 시작으로 점차 단서를 모아 진상을 파헤쳐 나가는 스토리는 꽤 흥미진진하죠. 스포일러라서 직접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엔딩이 꽤 반전이다 보니 한 번쯤은 공략을 끼고서라도 엔딩을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송 오브 호러의 장점을 살펴봤고요. 다음은 단점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. 자, 첫 번째 단점은 일관성 없는 물음표 이벤트입니다. 각 에피소드에는 물음표로 표시되는 상호작용 아이콘이 등장하는데 에피소드 1에서는 대부분 얘를 선택하면 캐릭터가 사망하는 이벤트입니다. 유일하게 캐릭터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벤트를 발동시키기 전에 단서를 충분히 제공해주죠. 문제는 에피소드 3부터 시작됩니다. 초반에 아무런 단서도 없이 주어지는 이 물음표 상호작용을 발동시키지 않으면 후반부에 무조건 캐릭터 한 명을 희생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. 심지어 초반에 한 번 죽은 캐릭터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하기 때문에 찜찜하게 그지없습니다. 후반부에 이런 물음표 이벤트는 몇 번 더 등장하는데 이 이벤트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인지 확인하려면 캐릭터를 희생해가며 이벤트를 발동시켜보거나 혹은 공략을 봐야 합니다. 몇몇 이벤트는 단서를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. 그 외에도 이 게임의 불친절함에 대해 얘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에피소드 3의 데스 트랩이 있을 겁니다.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망자들에게 3번 잡히면 무조건 사망하게 되는데 결국 그 사실을 플레이어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죠. 결국 아무것도 모르면 캐릭터 한 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. 아니 무슨 격투 게임 합니까? 모르면 처맞게.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두 번째 단점은 큰 의미가 없는 캐릭터 사망 이벤트입니다.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한 번 죽은 캐릭터는 다시 게임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는데요. 정작 에피소드별로 발매됐기 때문인지 에피소드마다 등장인물들이 조금 달라집니다. 에피소드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소피, 데니얼, 에티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이 죽는 게 아니라면 전체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아마 소피나 에티엔이 죽어도 엔딩 컷신 정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내용 자체에 큰 변화는 없으므로 큰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. 세 번째 단점은 직관적이지 않은 퍼즐입니다. 초반에는 그나마 곰곰이 보면 풀리는 퍼즐들이 나오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직관성이랑은 담을 쌓은 퍼즐들이 등장하죠. 제일 어이없는 건 에피소드 5에 등장하는 사진 퍼즐인데 사진을 다 맞춘 뒤 단서를 보고 암호를 유추해야 하는 퍼즐입니다. 문제는 찢어진 사진을 맞췄을 때 플레이어가 제대로 맞췄는지 전혀 피드백이 없다는 점이죠. 결국 사진 조각을 다 모아서 맞추고 나서도 제대로 맞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이 퍼즐은 단서에 적힌 필기체를 읽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면 꼭 사진을 다 맞추지 않아도 풀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. 한글화 게임인데 왜 영어 필기체가 어쩌냐는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그건 다음 단점으로 이어집니다. 자, 네 번째 단점은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퍼즐 단서입니다. 중반부터 퍼즐 단서들을 볼 때마다 번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. 에피소드 2에서 등장하는 열쇠 퍼즐의 단서를 보면 번역이 단 2줄로 되어 있습니다. 혹시나 싶어서 영문판 플레이 영상을 살펴보니 2줄만 번역된 한글판과는 달리 빼곡하게 적혀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외에도 앞에서 말한 에피소드 5의 사진 퍼즐이나 에피소드 4의 약초 조합 퍼즐은 번역이 아예 되어 있질 않죠. 퍼즐도 직관적이지 않은 와중에 번역이 라끈하게 게임을 조져버려서 공략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. 그 외에도 피아노 건반을 열쇠라고 번역해놔서 눈치 없이 스포일러하는 대사로 만들어버리질 않나 퍼블리셔가 번역가한테 줘야 할 돈을 떼먹은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송 오브 호러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. 스토리와 랜덤 이벤트 연출은 꽤 흥미로웠지만 일관성 없는 기믹과 직관성이 떨어지는 퍼즐로 인해 아쉬운 게임이었습니다. 거기에 번역 미스가 더해져서 공략 없이는 깰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죠. 그렇지만 스토리 마지막 부분은 꽤 흥미로우니 궁금하신 분들은 공략과 함께 플레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이상 송 오브 호러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검은곰이었습니다.
이 리뷰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